65세 이선옥이 평생 운영해온 작은 의류 공장의 문을 닫던 그날 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변화들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직면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적들을, 과연 선옥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발견한 노년의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영상을 봐주신 감사한 분들께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정리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이선옥에게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던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자 그녀의 몸도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손목과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부터 알아온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수십 년을 보낸 대가였죠.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아픔이 스쳤거든요. 화장실에 가려면 벽을 짚고 걸어야 했고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선옥은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간단 말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생전에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거든요. 아픈 몸은 자식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의 아픔을 대신 알아줄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디스크 초기 단계라고.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통증은 여전했고 몸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체육관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극권 수업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강사가 나와서 말을 걸었어요.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망설였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 어린 평온함, 천천히 흐르는 듯한 동작들이 마음에 남았거든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강사는 친절하게 기본 동작부터 알려주었어요. 숨을 들이마시며 팔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쉬며 내려놓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 빨리빨리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느리게 움직이려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니 허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체육관에 갔어요. 처음엔 20분도 하기 힘들었는데
점점 1시간 전체 수업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태극권을 하는 동안만큼은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호흡과 동작에만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강사는 말했어요. 태극권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드는 명상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선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요. 이제 매일 아침 6시면 공원에 나가 태극권을 합니다. 체육관에서 만난 동년배 분들과 함께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선옥은 이제 확신합니다. 건강은 그녀 인생의 첫 번째 선물이라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이에요. 태극권으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어느 날, 이선옥은 도서관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독서 동아리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린이 동화 읽어주기 봉사자도 함께 모집합니다. 독서 동아리라. 평생 소설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자신이 무슨 독서 동아리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문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제대로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늘 바빠서, 늘 피곤해서 미뤘던 일들이었죠. 며칠을 망설인 끝에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사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책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이선옥, 나이 65세, 직업란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직이라고 적었어요. 첫 모임 날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작은 방에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선옥과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였거든요. 선옥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추리소설을 좋아한다고 했고, 어떤 분은 역사책을 즐겨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화 읽어주기 시간이 되었어요.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살부터 10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었죠. 선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콩쥐 팥쥐 동화책을 집어들었어요. 처음 몇 문장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착한 콩쥐와 심술쟁이 팥쥐가 살았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읽어내려가자 아이들이 점점 더 집중했어요. 특히 7살짜리 민지라는 아이가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중간에 산만해지기도 했는데 민지는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이야기가 끝나자 민지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할머니, 콩쥐는 왜 울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너무 속상해서 울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선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지야,
콩쥐는 슬퍼도 울지 않았을 거야. 울면 더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대신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던 거지.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으니까. 동화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동아리 회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정순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선옥 씨,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요. 박영이라는 분도 거들었죠. 저희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요. 그날 이후 선옥은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뿐만 아니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해졌거든요. 김정순 씨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고 박영희 씨는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니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혼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선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공장과 집, 가족들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노년의 무서운 건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선옥의 일주일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겼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태극권으로 몸을 가꾸고 토요일엔 도서관에서 마음을 나누고 일요일엔 집에서 다음에 읽어줄 동화책을 미리 연습해요. 혼자 지내는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설레기까지 했거든요. 어린이들은 이제 선옥을 동화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한 할머니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옥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선옥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관계는 그녀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것을.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맺는 새로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이선옥은 동네 피아노 학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검은 건반들이 낯설고 두려웠다. 65살에 처음 배우는 악기라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만 유독 눈에 띌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공장을 정리하며 느꼈던 그 허무함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이를 걱정하는 선옥에게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고, 시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선옥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첫 수업 시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흥얼거렸던 동요들이 떠올랐지만 막상 건반을 누르려니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검지로 하나씩 건반을 찾아가며 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할 수 없어 아쉬웠다. 다음 날 중고 전자피아노를 하나 장만했다. 작은 거실 한켠에 자리를 잡으니 집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였다. 매일 아침 태극권을 마치고 돌아오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처음엔 한 손가락으로만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도 벅찼다. 틀릴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동요를 양손으로 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느리고 서툴렀지만 자신이 만들어내는 음악 소리가 신기하고 뿌듯했다. 이웃들이 피아노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소리라며 격려해 주었다. 2달째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곡에 도전했다. 손가락 운동법도 배우고 악보 읽는 법도 익혔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손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다. 어느 날 연습하던 중 큰아들이 집에 들렀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부터 피아노를 배우시냐고, 어렵지 않으시냐고 했다. 선옥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다고,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이 보람되다고 했다. 3달이 지나자 학원에서 작은 연주회 참가를 제안받았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동안 배운 것들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연주곡은 비교적 쉬운 고향의 봄으로 정했다. 연주의 준비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집에서는 잘 되던 곡이 긴장하면 자꾸 틀렸다. 밤마다 연습에 매달렸다.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침내 연주의 당일이 되었다. 작은 홀이지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다. 특히 어린 손주가 할머니의 연주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 가장 떨렸다. 무대에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건반에 손을 올리고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순간들이 손끝으로 흘러나왔다. 비록 한 음 정도 틀렸지만 끝까지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손주가 달려와서 말했다. 할머니 너무 멋있다고, 자기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 순간 선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도전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옥은 생각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앞에서는 예순이든 70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언젠가는 손주와 함께 연주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했다. 늦은 가을 저녁, 이선옥은 피아노 연습을 마치고 차 한 잔을 우리고 있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아들 준호였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걸음걸이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옥은 아무 말하지 않고 찻잔을 하나 더 꺼내어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차 향이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다. 한참을 침묵하던 준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었다. 지난 3년간 온 힘을 다해 키워온 작은 카페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임대료는 밀리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무리 버티려 해도 한계가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자신이 실패자 같다고, 어머니께 늘 걱정만 끼쳐드린다고 했다. 형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가정도 꾸렸는데 자신은 이 나이에 빈손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부끄럽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전혀 서지 않는다고 했다. 선옥은 차분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했다. 준호가 모든 이야기를 쏟아낸 후에야 선옥이 입을 열었다. 실패라는 게 뭐냐고 물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준호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도 공장을 정리할 때 두려웠다고,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태극권을 배우고 피아노를 시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이었다. 준호도 지금이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이전의 경험들이 모두 자산이 될 거라고 말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있었다. 선옥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다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도 없고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다시 일어설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혼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공장을 운영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도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어머니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미안했다. 동시에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카페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들이 모두 헛되지 않을 거라고, 손님을 대하는 법도 배웠고 장사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으니 더 단단해진 거라고 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모자 간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꼈다. 선옥은 아들에게 당분간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권했다. 며칠 후 준호는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나가기도 하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뭔가 배우고 싶어진다고,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 학원에 다녀보려 한다고 했다. 선옥은 환하게 웃으며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렇게 준호는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조언과 변함없는 사랑이 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것이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라는 걸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독서 동아리 모임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처음엔 어색했던 사이도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되었다. 매주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는데 어느 날 동갑내기 친구 순자가 제안을 했다. 우리도 여행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젊을 때는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혼자서는 여행 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선옥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부터가 설렘 그 자체였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몇 박 며칠을 할지 의논하는 시간들이 즐거웠다. 결국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강원도 속초로 이틀 여행을 가기로 정했다. 바다도 보고 온천도 즐기며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코스였다. 여행 전날 밤 선옥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기 어려웠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뜬 마음을 가져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새로웠다. 아침 일찍 버스터미널에 모인 4명의 친구들은 모두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각자 준비해온 간식들을 나누며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누는 수다는 그 어떤 오락보다 재미있었다. 속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다였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걷는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는 여전히 넓고 아름다웠다. 친구들과 함께 파도에 발을 담그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점심으로 싱싱한 회를 먹으며 친구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3딸을 키웠고 경숙이는 시어머니를 15년간 모셨으며 미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느라 평생을 보냈다는 이야기였다.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온 삶들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었다. 서로의 고생담을 들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렇게 함께 나누니 추억이 되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온천에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온천에서 나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이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한방에서 4명이 함께 잠을 자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마치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밤늦도록 수다를 떨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친구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선옥은 이런 소중한 친구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근처 시장을 구경했다. 각자 집에 가져갈 특산품들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다. 순자가 농담으로 말했다. 이렇게 즐거운데 왜 이제서야 여행을 시작했을까 하고 모두들 깊이 공감하며 웃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식들은 분명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이런 친구들과의 시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그저 이선옥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혼자서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자식은 내 편이지만 친구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다. 집에 돌아와서 여행 사진들을 정리하며 선옥은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다.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이지만 어쩌면 가장 진실한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오늘 깨달은 것은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고 적었다. 그렇게 첫 번째 친구들과의 여행은 선옥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노년의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소중한 진리를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피아노를 배운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이선옥의 실력도 제법 늘었다. 처음엔 간단한 동요만 겨우 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옛날 가요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연습하는 재미에 빠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하모니카를 부는 어르신을 만났다. 70이 넘은 박 할아버지였는데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나 구슬프고 아름다웠다. 선옥이 다가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자 박 할아버지는 반가워하며 함께 연주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만남이 점점 커져갔다. 바이올린을 하는 김할머니, 기타를 치는 최 할아버지까지 합류하면서 어느새 4명의 작은 밴드가 만들어졌다. 모두들 젊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생계에 쫓겨 포기했던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각자의 집에서 개별 연습만 하다가 박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서 합주를 하기 시작했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들쑥날쑥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몇 달간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제법 듣기 좋은 연주가 나오기 시작했다. 옛날 가요 몇 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 있게 되자 자신감도 생겼다. 그때 김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공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처음엔 모두들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대에 서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동안의 노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결국 근처 요양원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다. 요양원 원장님도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공연 날짜를 잡고 나니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다. 공연 일주일 전부터는 연습량을 2배로 늘렸다. 집에서도 혼자 연습하고 합주 시간에는 더욱 집중해서 맞춰봤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더 틀리는 경우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다. 요양원 작은 강당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4명의 연주자들은 간단한 무대 위에 올랐다.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자리에 앉으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첫 곡은 고향의 봄이었다. 선옥의 피아노 선율에 맞춰 하모니카와 바이올린, 기타가 어우러졌다. 처음엔 떨렸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관객들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 곡은 그리운 금강산이었다. 이 곡을 연주할 때 관객석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선옥도 연주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지막 곡은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이었다.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 저절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양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노래하는 순간 선옥은 음악의 진정한 힘을 느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관객들은 너무 좋았다며 다음에 또 와달라고 부탁했다. 한 할머니는 선옥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음악을 들으니 젊어진 기분이라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음악은 정말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 같다고, 오늘 그걸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선옥도 깊이 공감했다. 연주하는 자신들도 행복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 이후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게 되었고 연주 곡목도 점점 늘려갔다. 때로는 요양원 어르신들이 신청곡을 부탁하기도 했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4명의 실력도 늘고 호흡도 맞아갔다.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달았다. 선옥은 생각했다. 예순이 넘어서 시작한 피아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줄 몰랐다고.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의 공연을 보러 요양원에 따라왔다. 할머니가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자기도 빨리 피아노를 배워서 할머니와 함께 연주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나이 들어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가족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음악이 세대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밴드 활동을 통해 선옥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이렇게 떨리면서도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것이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실감했다. 큰딸 혜진은 늘 바쁘게 살아왔다. 대기업에서 과장 자리까지 올라간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머니가 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혜진은 걱정이 앞섰다. 65살에 무슨 운동이며 독서 모임이며 피아노까지 배운다니 무리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차라리 조용히 집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변화는 놀라웠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다. 오늘은 태극권 선생님께 칭찬받았다는 이야기, 내일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 모레는 피아노 연주회에서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다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가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다. 어머니의 일상이 자신의 단조로운 회사 생활보다 훨씬 다채롭고 흥미로워 보였다. 특히 어머니가 밴드를 결성해서 요양원에서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다.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머니가 무대에 서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궁금한 마음에 한번 공연을 보러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다. 요양원 공연장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은 혜진에게 큰 충격이었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할 때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 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게 되었냐고,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 같냐고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회사에서만 살아왔다. 승진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65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어머니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반면 39살인 자신은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혜진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를 보니 자신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진다고,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동안 혜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잘 안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성공도 좋지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혜진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실패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도전할 때가 가장 젊은 순간이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다. 지금이 혜진 인생의 봄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 대화 이후 혜진은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진에 눈이 갔다.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었다. 혜진은 주말마다 사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카메라 다루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잊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혜진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정말 아름답다며 감탄하셨다. 특히 어머니의 공연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담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다. 어느 날 혜진이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해 보고 싶다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혜진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자신도 응원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혜진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주말 사진 수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어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이 딸에게까지 전해져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녀는 이제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이제 이선옥의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그녀만의 의식이 되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공원에 도착하면 이미 운동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있다. 김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선옥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는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몸을 움직이는 동안 어제까지의 걱정들이 바람처럼 사라진다. 1시간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그녀는 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 어린이실에서는 오늘도 꼬마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5살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선옥은 가방에서 새로운 동화책을 꺼내며 대답한다. 오늘은 용감한 개미 이야기를 읽어줄게.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으면 그녀는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가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오후에는 피아노 연습실로 간다. 처음엔 딱딱하기만 했던 건반이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오늘은 새로운 곡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부분을 천천히 짚어본다. 틀려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한 음 한 음 정성스럽게 연주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간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린다. 독서 모임 친구인 정숙 씨다. 선호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자. 선옥은 기꺼이 약속을 잡는다. 나이 든 후에야 알게 된 것이 있다. 좋은 친구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카페에서 정숙 씨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손자가 요즘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나 봐. 정숙 씨의 말에 선옥은 뿌듯함을 느낀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친다. 이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다. 오늘 일기. 아침 운동 시간에 허리 통증이 전혀 없었다. 6개월 전만 해도 아침마다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건강이 정말 첫 번째 보물이구나.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특히 소희가 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내일도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보물이다.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다. 다시 일기장에 시선을 돌린다. 피아노 연습도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다. 오늘은 엘리제를 위하여 첫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60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껴본 건 처음이다. 늦게 시작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 시작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세 번째 보물, 즐거운 취미다. 일기를 쓰다 보니 문득 예전 생각이 난다. 공장을 정리하던 날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 아들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던 이유를 이제야 분명히 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정숙 언니와 카페에서 나눈 대화도 즐거웠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 자식은 내 편이지만 친구는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던 말이 맞다. 언니와 함께 웃고 떠들 때 나는 그냥 이선옥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적어간다. 요즘 내 하루는 정말 충실하다.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봉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피아노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60 넘어 시작한 이 새로운 인생이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노년이 황혼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같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즐거운 취미. 이 세 가지 선물이 있기에 그녀의 매일은 감사함으로 가득하다. 봄이 다시 돌아왔다. 이선옥이 공장을 정리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오늘 아침에도 그녀는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었다.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며 호흡을 고르는 동안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60이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 처음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때의 어색함,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설렘.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태극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 되세요?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갈게. 뭔 일 있니?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저녁 무렵 아들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둘째 아들 준호도 와 있었다. 사업 실패 후 힘들어했던 준호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딸 혜진도 최근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들뜬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혜진이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 보이세요. 선옥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단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선옥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요즘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 오늘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수첩을 펼치며 선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예순이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노후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건 자녀도, 배우자도, 돈도 아니더구나.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진짜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건 따로 있었어.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먼저 건강이야. 아픈 몸은 정말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처음 태극권을 시작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지.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니까 몸이 달라지더구나.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야.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갔다. 그 다음은 관계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 운동 동호회 사람들, 독서 모임 친구들. 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서로 선택해서 만난 관계니까 더 특별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취미야. 예순이 넘어 피아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늦었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야.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을 보는 재미, 무대에 서서 연주할 때의 떨림. 이런 감정들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 가족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옥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세 가지가 내 노년의 선물이야.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즐거운 취미. 이것들이 있으니까 매일이 감사해.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카페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는 정말 즐거워요. 엄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혜진도 말을 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엄마를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요가를 시작한 것도 엄마 영향이에요. 손자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피아노 들려주세요. 친구들이 할머니 연주 정말 좋다고 했어요. 선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옥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년 전 공장을 정리하던 날의 막막함이 떠올랐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웠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된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늦게나마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네.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즐길 거리가 있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아침 태극권, 도서관 봉사, 피아노 연습, 가족과의 저녁 시간.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노년이 황혼이라고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아침이었다. 인생의 황혼이 이토록 찬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순이 넘어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한 줄을 적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즐거운 취미. 이 세 가지 선물이 있기에 나의 노년은 축복이다. 그리고 조용히 일기장을 덮으며 내일을 기다렸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옥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